오늘 또 개인 투자자들은 왕성한 식욕을 발휘했습니다. 무려 4조 원 넘게 사들였죠. 그간의 상승세가 너무 가팔랐다는 경계론에 밀려 코스피는 밀렸습니다만 개미들은 조정장색만 오면 사들일 기세입니다. 올해 증시 어떻게 바라보고 투자해야 할까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장세가 조금 요동을 쳤는데 연초 들어서 상당히 그 상승세는 놀라웠죠. 어떻습니까? 오늘까지 좀 포함해서 말씀하신다면? 예, 시장은 특히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하고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가파른 상승에 이어지고 있고요. 장중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주도주인 삼성전자, 현대차는 오늘도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애플카와의 다양한 제휴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금일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보기에도 좀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는 국면이 좀 놀라운 상황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올해 특히 앞으로 이제 향후 수년간 이 성장 산업이 이끌 어떻게 보면 가능성도 충분히 좀 보여주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조금 전체적인 시장은 밀렸죠. 말씀하신 대로 대형주, 삼성전자, 현대차 다 이런 강세를 보였는데 그런 강세가 어떤 방향성이 좀 이어질 것이다. 길게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저희는 사실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가격이 오르고 있고 특히 저전력 그리고 언택트 이런 수요가 겹치면서 삼성이 지금까지 투자만 상당히 많이 했던 파운드리까지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초과 성장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네. 현대차 그룹도 오랜 기간 동안 미래차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전동화와 자율주행을 동시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특히 현지화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제휴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그와 같은 파트너 중에서 또 주목받을 만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초부터 이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다시 들어서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과 전망이 있는데 센터장님도 그런 동감을 하십니까 거기에? 예, 슈퍼사이클이 사실 2017년, 18년에 있었고 이제 올해부터 재현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슈퍼사이클은 2020년에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특히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광고비에 대한 수입이 감소하면서 슈퍼사이클이 좀 지연된 측면이 있고요. 이제 이번 1월부터 슈퍼사이클이 재현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1월 달에 구글을 필두로 해서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서버 발주가 상당히 많고요. 또 그런 결과로 서버 디램 가격도 조기에 1월부터 반등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저희가 봤을 때 최소 1년 6개월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소 1년 6개월 정도 갈 것 같다. 그렇다면 그런 전망세가 이 삼성전자 가격에 이미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투자 대열에 함께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시작하는 국면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한 중간 정도라면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도체 가격이 이제 움직이는 시작 시점이고 두 번째는 그 파운드리에 대한 초과 수요가 검색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20% 이상 성장을 했고 특히 인텔이라는 큰 거인이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 파운드리에 있어서 기회 요인들이 많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저하는 정책이 올해 이번 달 말에 있을 건데 그 부분도 주가에 여전히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기회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텔이 기존 반도체 생산을 지금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에 위탁을 할지 모른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센터장님은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인텔이 지금 코어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특히 7나노 이하 공정에 대한 전환도 해야 되고 그래서 10나노 이하 공정은 인텔이 직접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14나노 이상
그리고 예장형 GPU, 칩셋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TSMC든 삼성이든 파운드리를 맡길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지 않았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현대차증권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애플카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 아직 애플에서 공식적인 이 입장 발표는 없었던 거로 지금 아는데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까? 현대차가? 어, 저희는 뭐 그런 내용을 사실 밝히기는 좀 힘들고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 애플이 이제 지금까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은 당연히 팍스콘도 그렇고 외주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춘 회사가 글로벌하게 완성차 중에서 어떤 회사가 있을까를 보면 그런 조건을 갖춘 후보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증권의 역량을 충분한 것으로 본다. 지금 현대차증권에서는 올해 시장을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업종, 뭐 종목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리고 이미 코스피가 많이 올랐는데 한 해 코스피를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네, 저희는 사실은 이제 2021년도 코스피 상단을 3,500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그 네. 근거는 과거에 PBR 상단이 1.4배였습니다. 그래서 1.4배를 적용한 거고요. 물론 이제 PE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S&P 500이든 다른 나라 신흥시장보다도 여전히 할인을 받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가 만든 이런 새로운 산업의 변화에서 한국의 성장 산업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거의 할인율과 또 글로벌 대비 좀 할인율이 상당히 해소되는 국면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상단은 3,500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역시 대형주가 될까요? 저희는 일단은 그 당분간은 대형주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500 정도까지 특히 PBR 1.4배까지는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이 업종이 주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조금 약간의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로는 조정인데 단기 급등에 대한 과열 우려, 실물 경제가 아직 그 정도 뒷받침되지 않은 걱정, 이런 걱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실물 경기와 내수 업종이랑 대면 업종, 대면 서비스 업종이 실물 경기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수출 제조업 그리고 언택트 업종은 실물 경제도 좋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와 같은 언택트 업종, 그다음에 수출 제조업,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완성차 이런 쪽은 사실 시가총액 상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된다면 우리가 느끼는 실물 경제랑은 실제로 좀 다른 지수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주들이 계속될 것 같은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는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안 오르느냐? 또 어디서 귀동량으로 정보를 얻어서 투자하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번에 반등하는 것도 이제 가까운 실적과 또 미래의 실적이 겹쳐서 반도체랑 이제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 실적에 수렴한다는 가장 간단한 명제를 인지하면서 결국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이 실적이 좋아질지를 확신이 된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반면에 실적보다는 뭐 그냥 단순하게 테마나 아니면 기대감을 올랐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곧 출범을 하는데 늘 친환경주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투자도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서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도 이제 친환경 하면 이제 태양광이든 아니면 풍력이든 이런 그린 유리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많을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탄소 배출권이든 이제 파리 이제 기후 협약이든 어쨌든 환경을 배려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이제 그런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강할 거기 때문에 특히 전기차 테슬라의 최근 주가 강세도 어떻게 보면 그런 미국의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전략하고도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업종은 계속해서 수출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노군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